네, 준비됐습니다. 네, 음, 지금 키셨나요? 네, 켰어요. 네. 음. 저 은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뭐 자본금도 많이 없고 저희 투자 경험이 아예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보통 뭘 하나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을 때는 보통 뭐 해야 돼요? 투자 경험이 없다. 근데 경매는 배워보고 싶으신 거죠? 네? 어떤 걸요? 지금 경매는 배워보고 싶으신 거고, 또 투자는 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 그러면 혹시 자본금은 한 얼마 정도 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네. 2천만 원으로도 지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네. 그 뭐죠? 그 일반 낙찰 일반 그런 것도 되나요? 일반 매매? 네. 일반 빌라라든가 뭐 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지방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대출을 조금 담보대출,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을 한다는 전제로 가능을 하고요.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도 경주에 나홀로 아파트고 32평짜리였는데 준신축이어서 수리할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7,700선에서 낙찰받아가지고 한 6,300인가 400이 대출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 그 다음에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 비용 해가지고 1,700인가 1,8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 명도하고 수리할 게 없으니까 실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가 입주 청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 네. 달 만에 매도하셔가지고 그 세금 내고 3,900만 원 수익 났거든요. 네, 경매로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도 경매학원 다니려고 하는데, 네, 어, 이게 경매학원만 다니면 다 되는 건가요? 저는 근데 경매 학원도 이론 위주의 학원들도 있고요. 이론 네. 그러니까 되게 범죄적으로 되게 어렵게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또 실무 위주로 가르쳐 주는 학원들도 생각외로 많다 보니까 실무 위주로 가르쳐 주는 학원을 조금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무 위주로 가르쳐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겉핥기식으로 가르쳐 주고 엑기스는 안 가르쳐 주고 경매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컨설팅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수강생 중에 타 학원을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오신 분도 한 분 계세요. 그분은 1년 동안 그 학원에서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명도를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낙찰은 3개나 받았지만 그 전부 다 명도를 그 학원에 명도 비용을 별도로 줘서 명도를 의뢰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을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근데 경매꽃은 명도인데 명도를 안 배웠으면 경매를 배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네. 명도까지 싹 다 이렇게 가감 없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에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경매 초보들이 왜 자꾸 그러면 폐차를 많이 하게 되나요? 폐차를 많이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일단은 경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죠. 초보분들이 갖는 고정관념이 무조건 싸게 산다? 뭐 이런 개념인데 네, 그럼 지금은 싸게 사고 싶어요. 그쵸. 무조건 싸게 산다라고 하는데 지방은 또 괜찮은 물건들은 그렇게 싸게 낙찰이 안 돼요.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네네네. 네, 오늘도 보니까 저번 주에 저희 수강생분하고 해운대 임장 가서 봤던 물건 2개가 하나는 20명이 들어왔고 하나는 1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경쟁률이 치열한 물건들은 그렇게 조금 많이 들어오고 하물며 서울 수도권에서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 물건들은 초보분들이 들어간다 한데 조금 높게 받아가다 보니까 낙찰이 쉽지가 않는 거죠. 음, 그럼 입찰가를 뭔가 너무 낮게 쓰면은 어떤 그쵸?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낮게 쓰다 보니까 계속 폐찰만 무한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초보분들이 또 간과하는 게 누구나가 봤을 때 좋은 물건들만 들어가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 그래야지만 그런 물건은 그래도 뭐 나중에 매도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안정적인 물건들 위주로만 입찰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물건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한데 생각외로 자기가 썼던 금액만큼 낙찰은 안 되는 거죠. 네, 아, 그럼 초보들이 약간 시세보다 좀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많이 하나요? 엄청 많이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편이고, 근데 보수적으로 들어갈 만한 물건이라서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럴 물건이 아닌데,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보수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입찰만 하러 다니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그거 하다 보면 좀 감이 생기나요? 근데? 하다 보면 감이 생기는데 초보 혼자서 계속 그런 물건을 어떤 분석 없이 계속 다니다 보면 그냥 내가 왜 폐찰하지만 하고 끝이거든요. 자기가 왜 폐찰하는지에 대한 이유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왜 네. 패턴한지. 그래서 본인이 왜 배찰하는지, 왜 이런 패턴으로만 들어가는지, 왜 이런 물건만 보는지를 파악을 조금 요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음. 어.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입찰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초보다 보니까 명도도 일단은 어렵죠. 그 다음에 집 내부 상태도 내가 안 봤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매도할지도 의문스럽고, 집 상태를 모르니까 수리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미정인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네네. 네,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션이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써서 이 정도에 매도하면 충분히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제가 이 정도 써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척하면 척이신 거네요. 예, 하여튼 조금 이제 저는 좀 하다 보니까 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약간 인기 많은 물건만 고르면 조금 낙찰이 어려워질까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기 많은 물건은 인기 많은 대로의 또 뭐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만큼 또 단점은 대단지나 브랜드나 입지 좋고 이런 거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낙찰이 쉽지 않다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지가 그 대단지기 때문에 충분히 팔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내 물건이 빨리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금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내 물건은 처지기 시작하면서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만 들어가니까 배차를 하는데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그 나홀라 아파트 같은 거를 차라리 준신축 나홀라 아파트를 싸게 받아서 싸게 던지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수강생이 그 50대 중반이신 분인데 그분이 낙찰을 앞전에 이제 작년에 첫 입찰에 첫 낙찰을 받았고 부산 용도에 있는 나홀라 아파트 구축이었어요. 거기는 또 준신축도 아니었고 구축이었는데 낙찰을 받고 집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되게 엉망이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수리를 싹 하고 한다고 본인이 수리비 포함해서 자기 자본은 한 4,200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8,500선에서 낙찰을 받아서 대출 일으키고 자기 자본은 한 4,200 들어갔는데 매도는 1억 3천에 매도를 하셨어요. 요번에 3월에. 와우. 네, 1억 3천에 하셨고 얼마 전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세금 신고를 하셨는데 세금을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하니까 세금이 지방세, 국세 다 포함해가지고 72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익 한 2천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 수익률은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진짜 센 말 맞다나 나홀로가 되네, 오히려 나홀로가 수익이 더 되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두 번째 물건도 나홀로 아파트를 잡으셨습니다. 맞들이셨네요. 그렇죠. 요번에도 지금 한 1억 선의 물건을 잡아가지고 그 집은 조금 수리가 좀 되어 있을 거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고 지금 이제 솔건을 이번 달 25일 날 잔금 치실 거거든요.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잔금을 쳐서 이제 문을 열어보면 대충 상태를 알 수 있을 건데 지금 1억에 잡아서 한 1억 3천에 매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리 안 하고. 그러면 이것도 한 2천 뛰기는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럼
그러면은 이제 감정가가 좀 싼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냥 감정가만 보고 좀 싸다고 착각하는 너무 싸다고 경우도 들어가면 있을 텐데 포떼고 뭐 못떼고 어떠실까요?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포떼고 못떼고 네네.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앞전에 정고점보다는 조금 빠져 있기는 있지만 지금 최저 입찰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거, 반토막 나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좀 입찰가를 또 산정을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 내일 입찰 들어가시거든요. 네. 거기도 나홀라 아파트고 준신축 18년도에 분양을 했던 준신축 물건인데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3억 2천에 감정가에 나서 뭐 한 지금 반토막이 나서 한 1억 5천 언더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을 저희가 한 1억 6천 언더에 받아서 한 2억 2천에 금매가로 던지자. 지금 매물은 2억 5천, 2억 4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억 5천, 1억 6천 언더에 받아서 2억 2천에 던져도 수익이 3천 뛰기예요. 오, 대박인데요? 수리할 거 없으니까. 오. 네. 그리고 오히려 감정가 자체가 또 높아서 거기 비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싸게 던지면 무조건 내 물건부터 먼저 나갈 거니까. 오,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보니까 가격이 깡패요. 누가 뭐래 해도 가격만 싸면 충분히 내 물건 사줄 사람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 갭을 벌려 놓을 수가 있어야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홀라 아파트는. 그럼 만약에 이제 현장 조사도 많이 하시나요? 임장 입찰도? 가죠? 네. 만약에 이제 현장 조사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뭐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임장을 꼼꼼하게 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홀라 아파트나 이런 거는 뭐 관리소가 없을 수도 있고 관리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주업체에 관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좀 오래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누가 그 관리를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관리 그 근처에 왔다 갔다 이제 임장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입주민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 무조건 부여잡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관리 사무실이 어딨냐, 누가 관리를 하냐, 관리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 되냐 해가지고 꼭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미납된 관리비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수강생이 부산에 이제 서면 옆이었죠. 서면 옆에 그 나홀라 아파트 준신축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친구였는데 친구들하고 서면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임장을 뜩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가벼 이라고 딱 갔다가 왔는데 낙찰은 또 받았어요. 근데 관리비가 연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낙찰을 받고 보니 관리비가 500이나 연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수익에서 다 빠지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꼼꼼하게 한 번 가가지고 내가 모르면 두 번, 세 번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초보가 낙찰가를 좀 정할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그러면? 최고 많이 하는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0을 하나 더 쓴다거나 그거는 절대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되게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하는 실수는 크게 우리 수강생 중에는 많이 없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그 법원에 갔는데 그 제출하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 법원에 진즉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 안에 제출을 못해서 입찰을 못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제출을 해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그거 외에는 뭐 인감증명서를 뭐 안 들고 가가지고 그걸 했거나 아니면 이제 보증금 수표를 한 장을 끊어 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조금 작게
갔거나 뭐 이런 경우는 다 실수 사례로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네. 맨날 받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 그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제가 대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제 수강생은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번째 물건부터 대출을 풀어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1년에 24개를 받아오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24개, 뭐 20 몇 개를 받아올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받아왔었고, 아파트로만 한 5억을 순수익을 내셨던 분이시거든요. 와. 근데 그분이 그전부터 경매를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초보인데도 그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가 출구 전략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입찰가가 뭐 이렇게 받아가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받아오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을 조금 자신감 있게 나 이 가격에 충분히 수리해서 팔 수 있어라고 그 자신감 가지고 입찰가를 쓰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오신 편이었고 또 그 정도 수익을 또 충분히 냈던 것 같아요. 약간 배짱이 있어야 그쵸. 되는군요. 음. 근데 초보들이 이게 배짱이 그쵸. 쉽지 않죠. 초보분들이 쉽지가 배짱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배짱이라는 거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 보면 경험에 의한 그 배짱이 장착이 된 것 같아요. 경험에 네네. 의해서 그 배짱이 장착이 되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수리해서 설마 이 가격에 팔리겠는데 정말 본인이 전고점을 찍어서 매도도 해봤고 그리고 타이밍 너무 졸매해가 1,000만 원만 수익 내고 나오지 했는데 진짜 납을 먹고 나온 적도 있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진짜 자신감이 확 붙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명도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사비도 좀 되게 여유 있게 주는 편이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학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네.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운영하시는 학원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월 달부터는 완전 생 기초 수강생분들, 경매 용어도 모르고 이러신 분들을 이제 기초반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수업 들으시면 실전반 수업을 또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낙찰 케어반이라고 전문가반이 있거든요. 가면 저랑 손잡고 책임 낙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책임 낙찰반은 300만 원인데 그게 금액이 고가 물건이든 저가 물건이든 상관없이 수강생들의 시드머니에 맞춰서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수익화를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고 제가 명도까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 상담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약간 그 경락 대출 같은 것도 네. 좀 많이 주시겠네요. 맞아요. 요즘 보면 오늘도 제가 조금 많이 느꼈는데 생각외로 단독 낙찰이 최근에 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새마을금고도 지금 대출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수협 신협들도 금융권에서 지금 총량 관리가 들어가라고 해놓으니까 몸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경락잔금 대출이 이금융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흔하게 많이 했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이런 금융권에서 지금 대출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아요. 입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생각만큼 지금은 경쟁률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이 또 기회네요. 그쵸. 네.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강의 보고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실제로 한 바퀴 돌려보기가 쉽지 않. 근데 이제 손잡고 네. 돌려주는 그런 책임 낙찰이라는 그 제도가 있다. 그쵸. 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책임 낙찰이라는 게 그 높게 낙찰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 무조건 높게만 쓴다고 해서 낙찰은 되겠죠. 높게만 쓰면 무조건 낙찰이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수강생들한테 입찰가를 본인이 한번 산정을 해보시고 그 가격이 너무 택도 없는 가격이면 오히려 저는 가격을 빼거든요. 입찰가를. 오히려 네.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꾸역꾸역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그것까지야 제가 뭐라 말을 못하는 거죠. 요번에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부산에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본인은 저한테 2억 7천에 입찰가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자가 2억 6천5백을 깎아서 줬거든요. 근데 네. 그 수강생이 본인이 당일날 입찰하는 당일날 아침에 쌤 2억 7천 써도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시라고 제가 쓰라고 했는데 본인이 2억 7천100만 원까지 더 쓰신 거예요. 결론은 한 600을 더 썼어요. 근데 낙찰이 당연히 됐죠. 한 4명인가 5명 들어와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차 순위가 2억 6천3백이었거든요. 와. 네. 그러면 차 순위가 2억 6천3백이면 제가 2억 6천5백 준 거를 했으면 맞았던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예. 근데 조금 자기 욕심을 부린 거긴 하지만 그 떡 싸먹은 금액이 한 600이 되니까 그건 조금 아까운 거고. 원장님 말 잘 들어야겠네. 조금 입찰가를 제가 100만 원 단위까지 찝어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한번 이 사이에서 한번 가격을 산정해 보세요 정도로만 산출을 해드리지 이런 식으로 탁 집어드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네네. 근데 저는 100만 원까지 탁 집어드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감도 좀 있으실 텐데, 그쵸. 네, 그걸 이제 해독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카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근데 창원에 있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는 제가 좀 못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만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 의창구 파룡동에 있는 이지경매 아카데미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네이버 카페도 열려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뭐 강의 공지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소수정이라서 제가 좀 수업 때도 질문이 들어와도 조금 수업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너무 초보분들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수업이 1시간이나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진 4시간 반을 했어요. 수업을.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감 없이. 아래 그 고정 댓글에다가 한번 그 링크 남겨보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뭐 링크 이렇게 남겨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출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미리 입찰 들어가기 전에 DSR이나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또는 뭐 약정이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